AI 시대의 한국인 생존 프로젝트 기억력이 권력이다 제 4강입니다. AI 시대 한국인 생존 프로젝트 기억력이 권력이다에서 소개하는 문장은 고문을 21세기적으로 다시 쓴 것입니다. 제 4강 시작하겠습니다. 제 4강에서 다룰 문장은 이것입니다. 소인을 얻는 것보다 우인을 얻는 것이 낫다. 소인은 알 수 있는데 우인이라고 발음만 하면 우자를 써서 우인을 가리키는 거야.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어휘는 아닙니다. 제4강 소인을 얻는 것보다 우인을 얻는 것이 낫다 하는 이 소인과 우인은, 우선 소인 하면 그 반대편에 군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인은 어리석을 우자이기 때문에 우인의 반대편에는 현인이 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인의 반대편에는 성인이 있습니다. 성인 성자를 쓴 성인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성인이 종교에서 말하는 그 성인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성리학의 세계, 거기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죠. 먼저 소인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번에는 소인을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소인은 재주가 덕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 애매하죠. 재주가 덕보다 나은 사람이다 하면은 소인은 재주도 있고 덕도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재주의 크기보다 덕의 크기가 더 큰 게 아니고, 덕도 있지만 재주의 크기가 더 큰 사람을 말하는구나. 그것도 그저 낫다고 했습니다. 뛰어나다, 한쪽이 아예 무시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낫다, 이런 표현도 어진 표현인지 불명확한 표현인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소인은 재주가 덕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것을 달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는 재주가 있는데, 일단 재주는 있다고 봅시다. 재주만 있으면 그것으로 덕을 이긴다고 여긴다. 덕을 좀 가볍게 여기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재주만 있으면 덕을 이기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서 이 재주를 어디에 쓰느냐? 악한 술수를 부리는 데 쓴다. 재주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른다. 그것이 소인이라고 풀이를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군자는 어떤가? 우리는 군자가 아주 뛰어난 그런 인간상인가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소인과 군자는 그저 비슷비슷한 부분도 있구나.
한쪽은 바람직하다고 하는 인간상이고 한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인간상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자는 덕이 제주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 덕과 제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군자와 소인의 덕과 제주는 어떻게 우열을 가를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일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덕이 제주보다 나은 사람이다. 일단 덕이 전무하거나 제주가 전무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덕이 제주보다 나으면 군자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다룰 때 여러분의 두뇌는 부지런히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우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인은 제주와 덕이 모두 다 없는 사람이다. 이번에는 확실히 없다고 합니다. 제주와 덕이 다 없으면 그러면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봅시다. 우인은 지혜가 없고 덕을 쌓지 못한 사람입니다. 덕이 없고 재주가 없고 또 지혜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악하고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면 거기는 너무 나간 것이죠.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인의 맞은편에 있는 성인은 어떠한가? 성인은 재주와 덕이 모두 다 있는 사람.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고민하게 되겠죠. 재주와 덕이 다 있다고 했을 때 성인과 군자와 소인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재주와 덕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단서를 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 보기를 권합니다. 성인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고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을 가리킨다. 대략 이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인을 얻는 것보다 우인을 얻는 것이 낫다. 여기서 하나 더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소인이건 우인이건 이들을 얻어서 어디에 쓸 것인가? 결국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임명권자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인재를 찾아서 공직을 맡을 그런 인물을 찾는데 소인보다는 우인이 낫다. 그래서 얻는다 라는 표현을 썼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앞에서 말한 네 종류의 공무원 능력에 대한 네 종류의 구분, 그것을 오늘날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일단은 학문하는 사람이다.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이런 전문가가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전 공무원을 그런 사람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자는 오늘날의 보통 공무원, 흔히 관직에 나간 양반, 과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군자와 소인은 동일하죠. 공무원을 가리키고 관직에 나간 양반을 가리킨다. 그러니 양반 중에도 소인이 있구나. 양반이라는 데 대해서도 새로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관념을 버리고 그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싶죠. 군자건 소인이건 모두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맞습니다. 누구를 공무원으로 쓸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소인을 얻는 것보다 우인을 얻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일까? 우인은 재주도 없고 덕도 없고, 소인은 재주도 있는 것 같고 덕도 있는 것 같고 단지 재주가 더 낫다. 그런데 어째서 우인을 얻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인이 그 재주를 믿고 그 재주를 내세워서 나쁜 짓을 할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인은 어떤가? 우인은 그런 면에서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죠. 재주가 없다. 그런데 그러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바탕에 있는 겁니다. 소인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공무원을 뽑을 때 재주가 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하는데 당연히 눈길이 가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공직에서 공무원의 권한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법을 위반하거나 권세를 부리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찾아서 그런 사람들은 배제해야 한다. 그것이 더 우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능력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렇죠. 공무원이 그 지위를 논하기 전에 공무원,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고 지방직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사익을 추구한다. 공무원이라는 그 직책을, 그 자기가 공무수행을 해야 하는 그것을 국민을 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데 도구로 쓰고 있다. 실제로 현실에서 이것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은 너무 많은 듯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하고, 그런 공무원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죠. 우인이 특출한 공무원은 못 되더라도 지켜야 할 선, 시키는 일,
그것을 성실히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인을 얻는 것보다 우인을 얻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겁니다. 제4강 복습입니다. 소인을 얻는 것보다 우인을 얻는 것이 낫다. 다 같이 소리내서 다시 이 문장을 말해 봅시다. 소인을 얻는 것보다 우인을 얻는 것이 낫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